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고경환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원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15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작은 딸은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한국이 좋아. 여기서 살다 갈 거야. 아버지,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일하면서 지낼 거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원룸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사실 경비 일은 힘들어요.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 상대하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5시, 저는 경비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원룸 아파트라는 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새벽 운동을 나가는 젊은 여자가 인사를 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해요. 하지만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뿐이었죠. 오전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택배 왔으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친구들 오는데 주차 자리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비 일이란 게 참 그래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고 때로는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제게는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침에 간단히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경환아, 잘 먹고 있니?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가 그립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옮기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택배 왔나요? 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300호실, 400호실. 택배를 분류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남아시아 사람 같았습니다. 피곤한 듯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가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눌한 한국말이었지만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 산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한 달 됐어요. 그녀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대답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일하러 왔어요. 힘들겠네요. 고향이 그립겠어요. 제 말에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많이 그리워요. 뭐 하는 일 하세요? 두부. 두부 만드는 곳에서 일해요. 아, 두부 공장이구나. 힘든 일이겠네요. 괜찮아요. 돈 벌려고 왔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찐. 응우엔 티찐이에요. 찐 씨구나. 나는 고경환이라고 해요. 여기 경비원이에요. 아, 할아버지. 고마워요. 찐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찐 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내일 또 만나게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네. 스스로를 타이르며 경비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쯤 찐 씨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찐 씨.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침 먹었어요? 아, 네,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경비실로 들어가 제가 싸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점심 때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져가요. 나는 먹을 거 많아요. 제가 강권하자 찐 씨는 고개를 숙이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찐 씨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찐 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부 조금씩 가까워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찐 씨에게 간단한 음식을 챙겨 주었어요.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 찐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워낙 강권하니 결국 받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잘해줘요? 어느 날 찐 씨가 물었어요. 그냥요.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네. 많이. 그리워요. 가족이 있어요? 네. 엄마, 아빠. 있어요. 그리고 동생. 둘 있어요. 그렇구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네요. 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왔어요. 효녀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찐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찐 씨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찐 씨는 베트남 어디 출신이에요? 하노이. 하노이에서 왔어요. 하노이는 어때요? 좋은 곳이에요. 네. 아름다워요. 호수. 많고. 나무. 많아요. 찐 씨는 고향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은 어때요? 살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녀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두부 공장 일은 어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찐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찐 씨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찐 씨, 괜찮아요? 제가 달려가자 찐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요. 잠깐, 여기 앉아요. 저는 찐 씨를 경비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 밥 먹었어요? 아침에 할아버지 주신 거 먹었어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못 먹었어요. 이런 젊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어떡해요? 저는 얼른 경비실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요. 빨리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찐 씨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빠르게 빵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저는 찐 씨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빵을 다 먹고 나서 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만났어요. 찐 씨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제부터는 밥 거르지 말아요. 알았죠? 네.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찐 씨를 위해 점심 도시락도 싸주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요. 다 먹어요. 하지만 말 말고 가져가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찐 씨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찐 씨는 제가 챙겨준 음식 덕분인지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월급 받았어요. 어느 날 찐 씨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할아버지, 이거 받아요. 찐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음식.
만들어 주신 거 돈 드려야죠. 아니에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진 씨, 나는 돈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제 말에 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 씨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힘들게 사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진 씨는 한참을 울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날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진 씨의 손이 제 손 안에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밤에 혼자 경비실에 있을 때도 자꾸 진 씨 생각이 났어요. 나이 78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고경환.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은 이미 진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산부 마음을 깨닫다. 며칠 후, 진 씨가 아침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왔을 시간인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되어 진 씨가 사는 호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저는 경비실을 잠깐 비우고 진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층 5호실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 씨, 괜찮아요?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진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 씨. 제가 다가가자 진 씨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열이 많이 나는구나.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진 씨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빨리요. 하지만 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저는 진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혼자 걷기도 힘들어 했어요.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고열과 탈진 증상이 있네요. 과로하셨나 봅니다. 며칠 푹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병원비는 제가 모두 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돈 됐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진 씨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 씨, 이제 내 방에서 쉬어요. 네, 할아버지 방이요. 내 방이 더 넓고 따뜻해요. 거기서 푹 쉬어요. 하지만 말 말고 따라와요. 저는 진 씨를 제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경비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진 씨 방보다는 컸어요. 여기 누워요. 내가 죽 끓여줄게요.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진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운 대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문득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죽이 다 끓어서 찐 씨를 깨웠습니다. 찐 씨, 일어나서 이거 먹어요. 네. 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저는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먹어요. 많이 있어요. 찐 씨가 죽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를 보니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찐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78의 나이에 23의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어요. 저는 찐 씨가 좋았어요. 그녀의 순수한 눈빛, 열심히 사는 모습,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모든 게 좋았습니다. 찐 씨는 사흘 동안 제 방에서 쉬었어요. 그동안 저는 경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찐 씨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 천사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사흘 후, 찐 씨는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가야 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루만 더 쉬어요. 안 돼요. 사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빨리 나오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찐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아버지, 저 돈 벌어야 해요. 가족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찐 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바로 집에 와요. 네, 약속해요. 찐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날 저녁 찐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찐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네, 할아버지랑요? 네,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제 방으로 찐 씨를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만든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할아버지, 이거 다 만드셨어요? 네, 찐 씨 건강 챙기려고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찐 씨는 맛있게 먹었고, 저도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찐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이렇게 예쁜데. 바빠서. 그리고 남자친구 만들 시간 없어요.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가족 없어요?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찐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제 말에 찐 씨가 빨개졌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도 할아버지 있어서 한국 생활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트남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부 커지는 감정.
그 후로 찐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찐 씨에게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요즘 외국인 여자랑 가까워 보이던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경비원이 주민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찐 씨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피해 받을까봐 걱정돼요. 찐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찐 씨,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찐 씨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 말에 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리사무소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고 선생님, 요즘 3층 5호실 주민이랑 가까이 지내신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경비원과 주민 사이의 선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소장님, 저는 그저 도와줄 뿐입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 힘들게 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다른 주민들 눈에는 좀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찐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찐 씨를 멀리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그녀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찐 씨의 생일이었어요. 찐 씨,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주민등록증 보고 알았죠. 축하해요. 저는 찐 씨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찐 씨는 케이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 받았어요. 그럼 더 기쁘네요. 축하해요, 찐 씨. 우리는 함께 촛불을 켰어요. 소원 빌어요. 찐 씨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다 빌었어요. 이제 촛불 꺼요. 찐 씨가 촛불을 끄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 소원 알고 싶어요? 뭔데요?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찐 씨, 할아버지,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나도요, 찐 씨.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찐 씨, 언젠가 베트남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요? 네, 찐 씨 고향이 궁금해요. 그럼 저 할아버지한테 우리 집 소개해 줄게요. 부모님도 만나고. 찐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가족을 소개한다는 의미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찐 씨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부 시련이 찾아오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찐 씨의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프세요. 찐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찐 씨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어떡하죠? 저 돈이 없어요. 찐 씨는 무너질 듯 울었습니다. 찐 씨, 진정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네, 하지만 내가 돈을 빌려줄게요. 할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요. 나한테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사실 제게도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찐 씨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저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제 통장에 있던 거의 모든 돈이었습니다. 찐 씨, 이거 가져가요. 할아버지. 찐 씨는 돈을 받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요. 급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찐 씨는 바로 베트남으로 송금을 했어요. 며칠 후, 찐 씨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수술 잘 됐대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할아버지가 찐을 도와줬다면서요? 저도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럼 찐은 왜 도와줬어요? 찐 씨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찐 씨가 다른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찐, 너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돈까지 빌려줬다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은 한국 남자한테 잘 보여서 돈 받는 거지. 찐 씨는 그런 말들에 많이 상처받았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해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떳떳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피해 받을까 봐 걱정돼요. 나는 괜찮아요. 찐 씨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고 선생님, 외국인 주민들이 소장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3층 5호실 주민한테는 큰 돈을 빌려줬다는 소문이.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고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비원으로서의 공정성의 문제가. 소장님, 제가 제 돈으로 개인적으로 도와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네, 갑자기 무슨. 소장님, 저는 이 일 계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육부 선택의 기로. 사직서를 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동안 일했던 곳을 떠나는 것도 아쉬웠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찐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찐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나 경비 일 그만뒀어요. 네, 왜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찐 씨는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한테 피해만 줬어요. 찐 씨, 내 눈 봐요. 저는 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찐 씨를 도와준 것도, 일을 그만둔 것도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요. 나는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요. 당분간은 걱정 없어요. 하지만 사실 제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찐 씨에게 큰 돈을 빌려준 후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을게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 후 저는 원룸에서 나와야 했어요. 경비원이 아니면 그곳에 살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일단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고시원이요? 그런 곳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괜찮아요. 잠만 자는 곳이니까요. 이사하는 날, 찐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할아버지, 짐이 별로 없네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만 놓으면 꽉 찰 정도였죠. 할아버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찐 씨,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나는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이 나이에 무엇을 하는 거지? 하지만 찐 씨 생각을 하니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78배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경비, 청소 등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찐 씨는 제 상황을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야위셨어요.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진 씨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 씨가 저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진 씨. 진 씨의 방에 가니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진 씨, 이거 다 준비했어요? 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진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네, 제 방 좁지만 둘이서 살 수 있어요. 진 씨, 그건 할아버지 혼자 고시원에서 힘들게 사시는 거 못 봐요. 제발 같이 살아요. 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사람들 말 신경 안 써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진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진 씨. 고마워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진 씨의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7부 함께하는 시간. 진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 씨가 이미 준비한 아침 식사가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글쎄, 진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그럼 베트남 음식 해도 돼요? 물론이죠. 가르쳐 주면 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었어요. 진 씨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면 넣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할아버지, 베트남 여자랑 같이 산대요.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 씨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 말 신경 쓰여요? 아니요, 전혀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진 씨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진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아버지, 피곤해요. 그래요? 쉬어요. 진 씨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찐 씨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일자리, 잃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힘들어서 외국인 먼저 자르래요. 찐 씨는 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찐 씨. 다른 일자리 찾으면 돼요. 하지만 비자 문제 있어요. 일 못하면 한국 못 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새 일 찾아야 해요. 우리는 함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베트남, 돌아가야 하나? 아니에요, 찐 씨.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찐 씨를 고용해줄 곳을 찾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찐 씨,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찐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새 일은 더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찐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일 있어서 다행이에요. 찐 씨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어요. 설거지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죠. 찐 씨 손.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래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어느 날 밤, 찐 씨가 지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피곤해요. 어서 씻고 쉬어요. 찐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저는 그녀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줄게요. 찐 씨의 발을 주무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찐 씨. 네, 할아버지. 당신이 정말 좋아요. 찐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졌어요. 팔부 진심을 나누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저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데이트 하고 싶어요. 데이트. 네. 공원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뻐요. 그래요. 찐 씨랑 같이 있으니 더 예쁘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 우리 이상하게 봐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찐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찐 씨는 제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손 잡아도 돼요? 물론이죠.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78의 노인과 23의 젊은 여자. 보기에는 이상한 조합이었겠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제가 특별한 거 만들어 줄게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찐 씨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1시간 후 테이블에는 베트남 전통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할아버지랑 저 만난 지 100일 됐어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찐 씨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찐 씨, 미안해요. 내가 잊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저 선물 있어요. 찐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든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찐 씨가 만든 거예요? 네. 할아버지, 건강하라고 부적 넣었어요. 목걸이에는 작은 천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베트남 전통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찐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찐 씨를 위해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나도 선물이 있어요. 제가 꺼낸 건 작은 반지였어요. 할아버지, 이건 찐 씨,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요? 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랑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나이 차이 많고 사람들 뭐라고 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찐 씨가 좋아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는 찐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할아버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에 대해서요. 할아버지, 나중에 베트남 같이 가요. 그래요. 꼭 가요. 부모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착하니까 찐 씨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 줄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줬는지.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해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졸려요.
그럼 자요. 할아버지, 같이 자도 돼요? 진 씨가 수줍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 씨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진 씨도 따뜻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 사랑의 깊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진 씨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진 씨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일찍 일어났네요. 응, 진 씨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부끄러워요. 진 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 없어요? 응,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집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요. 뭐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 씨는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비 와요. 그러네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비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차분해지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진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아버지, 저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요. 할아버지, 저 진짜 사랑해요? 물론이죠.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 젊고 예쁘지도 않고 진 씨는 정말 예뻐요. 그리고 마음이 더 예뻐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요.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뭐, 먹을래요? 진 씨가 만든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특별한 거 만들어 줄게요. 진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1시간 후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됐어요.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할아버지, 오늘 로맨틱하게 먹어요. 우리는 촛불 아래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진 씨. 정말이에요? 응,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피곤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영화 볼래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찐 씨는 계속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찐 씨도 따뜻해요. 영화가 끝나고 찐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응. 오늘 할아버지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찐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찐 씨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찐 씨, 정말 괜찮아요? 네. 할아버지랑 진짜 하나 되고 싶어요. 저는 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10부 사랑의 완성.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찐 씨는 방의 불을 어둡게 줄였습니다. 은은한 조명만 남겨두고요. 할아버지, 떨려요. 나도 떨려요, 찐 씨.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저 괜찮아요? 찐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찐 씨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찐 씨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키스 해도 돼요? 물론이죠.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찐 씨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었어요. 나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나눴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밤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찐 씨는 제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행복해요, 찐 씨.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찐 씨가 제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찐 씨. 할아버지, 어젯밤 꿈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찐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요. 물론이죠.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춰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78배 저와 23세 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할래요? 글쎄요. 찐 씨랑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요. 그럼 산책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 예뻐요. 그래요. 찐 씨만큼 예쁘진 않지만요. 할아버지, 부끄러워요. 우리는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으니까요. 찐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어요. 할아버지, 저 생각했어요. 뭐요? 나중에 저희 작은 식당 열면 어떨까요? 식당이요. 네. 베트남 음식이랑 한국 음식 같이 파는 식당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가 한국 음식 만들고 저는 베트남 음식 만들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찐. 우리는 햇살 아래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나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78배 저와 23세 찐.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방에서 서로를 사랑하며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